오늘 이제 아침에 새벽에 목동 운동장에 운동하러 왔고요. 현재 시간 5시 8분. 그리고 제가 조금 요즘에 컨디션이 안 좋아갖고 약간 아침잠이 많아져갖고 살짝 늦게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몸 풀고 훈련해 볼 예정이고요. 오늘은 대회 페이스까지 조금 끌어올려 볼까 하는데 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제에 비해서 오늘 기온이 확 올랐다고 해서 조금 기대가 되기도 하는데 그래도 아직 춥긴 춥더라고요. 하여튼 다녀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 사, 오. 지금 페이스 얼마예요? 430? 한 두 바퀴 더 남았나요? 아니요, 지금 430 6개 남았어요. 6개? 네. 430, 내일 훈련은 뭐죠? 내일 1600, 400. 1600, 400. 1600은 대회 페이스보다 빠르게? 330, 345 사이. 대회 페이스보다 살짝 빠르게거나 아니면 대회 페이스 정도인 거네요. 네, 대회 페이스가. 살짝 미끄럽네. 네, 살짝 사고가 나오네. 요즘엔 타고 얼마나 하죠? 오늘 사왔어요. 진짜 껴입고 왔는데. 생각보다 안 춥지 않아요? 오늘 이제 지금 기준으로 해서 한 달 정도가 이제 대회까지 남았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웠지만 이제 조금씩 괜찮아지고 있는데요. 우리 러너들에게 한 달이라는 시간은 사실 짧다고 할 수 있는 기간에 불과합니다. 이맘때가 되면은 정말 많은 분들이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겨울이라서 추워서 제대로 못 뛰었다, 저처럼. 그리고 부상 때문에 시즌은 통으로 날렸는데 어떡하냐? 지금 한강에 나가보면은 분위기가 아주 비장합니다. 이제 정말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대회 페이스로도 뛰어보고 그 다음에 밀린 방학숙제 하듯이 열심히 뛰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오늘 저는 이 불안감 때문에 쫓겨서 시즌을 날려버린 분에 대해서 얘기를 드려보고자 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이와 비슷한 분들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이분을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남은 기간 동안 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뼈를 때려보고자 합니다. 바로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얘기해 주신 분은 박땡땡이십니다. 나이는 40세이시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최근 1월 달에 마일리지가 80km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10km PB는 42분 15초, 그 다음에 하프코스 PB는 1시간 30분 40초, 그 다음에 풀코스 PB는 3시간 15분 10초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스펙만 보면은 소위 말하는 싱글을 꿈꿔 볼 만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서브3까지도 도전해 볼 만한 아주 밸런스가 잘 맞는 주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분의 이번 동마 목표가 뭐냐면요, 3시간 15분 정도만 뛰는 것이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기존의 기록보다 조금만 더 줄이면 되는데 충분히 노려볼 만한 목표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실수가 뭐냐면요, 최근에 바로 저번 달 1월 달에 80km밖에 못 뛰셨다는 것입니다. 이 분이 보내주신 내용은 이렇습니다. 1월에 회사가 조금 바빴고 야근도 많았고 날씨가 많이 추웠고 다리가 조금 아팠기 때문에 80km 정도를 뛰셨다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1월 달에 많이 못 뛰었으니까 2월 달에 최대한 남은 기간 동안 매주 35km 이상을 뛰겠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렇게 버티고 나면은 3시간 15분이 가능할까요? 라고 저한테 질문하셨습니다. 자, 냉정하게 한번 분석을 해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분 나쁘셔도 조금 어쩔 수 없지만 이와 비슷한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록적으로는 다를 수 있지만 1월 달에 이렇게 부상 때문에 많이 못 뛰신 분들은 정말 많습니다. 본인의 10km 기록
하프코스 기록, 풀코스 기록을 본다면 작년의 기록들입니다. 그때는 월 마일리지가 300 이상이 되셨다고 얘기하셨습니다. 마라톤 기록은요, 일정하지 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훈련을 꾸준히 이어나가면은 일정한 기록을 낼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분들이 그날 컨디션 그리고 평소의 훈련 양에 따라서 기록이 정말 끝없이 바뀌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자주 바뀌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근데 1월 달에 80km를 뛰으셨다고 얘기하셨습니다. 생리학적으로 접근한다면 한 달에 80km라는 거는 사실상 유산소 베이스가 거의 초기화된다는 것에 저는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굳이 얼마 안 뛰었다고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지만 마라톤이라는 것은 유산소 능력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한 달 동안 급격히 이렇게 거리가 줄어든다면 저는 치명적이라고 생각합니다. 10km 기록과 하프코스 기록은 어떻게든지 비벼볼만 하지만 풀코스 기록은 정말 정직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심폐지구력은 2주만 쉬어도 뚝 하고 떨어집니다. 근지구력은 더 빨리 빠지고요. 지금 이분의 몸은 하프코스 1시간 30분 주자의 몸이 아니라 냉정하게 평가해서 지금 당장 뛰신다면 1시간 45분에서 50분 정도가 나오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체중도 많이 늘어나셨을 확률도 크고요. 근데 머릿속의 자아는 여전히 작년의 기록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지금의 자신의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더 심각한 거는 이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벼락치기 계획을 계속 세운다는 것입니다. 남은 3주 동안 3회씩 35km 이상의 LSD를 한다면 정말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월 800km를 뛰지만 저도 35km 이상을 뛰는 거는 컨디션이 정말 좋을 때 관리하는 차원에서 뜁니다. 왜냐하면 30km가 넘어가는 장거리 훈련은 뼈와 인대 그리고 관절에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한번 하고 나면은 최소한 3일 동안은 최대한 무리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렇게 초기화된 몸으로 1월 달에 갑자기 35km 이상을 일주일에 계속 뛰어준다? 이거는 정말 위험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몸에 부상이 갈 확률도 정말 높고요. 인간은 정말 적응의 동물입니다. 천천히 부하를 늘려가면서 하면은 몸이 점점 단단해지지만 갑작스러운 충격을 주면은 그냥 부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이 계획대로 첫 주 훈련을 하면은 바로 다음날 발바닥 아침에 충격이 상당히 느껴지거나 아니면 피로골절의 신호가 올 확률이 정말 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2월 말이나 3월 초에 정작 훈련을 제대로 해야 될 때 훈련을 아예 못하게 됩니다. 벼락치기 하려다가 시험장에 가지도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라톤은 정립을 해가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매일매일 10km, 15km씩 꾸준히 정립하다 보면은 42.19의 마지막에 그 성과가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무리하면은 반드시 체력적으로 고갈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분 같은 경우에는 1월 달에 제대로 못 뛰었기 때문에 포기를 하는 게 맞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포기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무리하지 않게 계획을 가져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일주일 동안 뛰어야 되는 스케줄을 한번 얘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월요일 날은 제가 늘 그렇듯이 완전 휴식을 취해 주시는 걸 추천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월요일에는 최대한 휴식을 하고 주말 동안에 있었던 것을 피로도를 관리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1월에 쉬었던 근육이 이제 막 깨어나는 중이라서 휴식이 훈련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화요일 날은 10km 조깅, 페이스는요 5분 30초에서 6분 정도로 뛰어줍니다. 속도를 내지 않아도 되고요. 그냥 다리만 굴린다는 느낌으로 이제 다음날 있을 훈련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수요일은요 12km 빌드업을 실시해줍니다. 여기서 인터벌을 해도 괜찮지만 저는 인터벌보다는 햄스트링에 무리가 안 가는 빌드업을 추천드립니다. 초반에 천천히 뛰다가 마지막에 1에서 2km 정도만 목표 페이스로 뛰어줘서 숨이 트이는 느낌만 가져가는 것입니다. 4분 50초 정도로 1에서 2km만 뛰어주면 됩니다. 그 다음 목요일은요 완전 휴식을 취해줍니다. 금요일, 토요일을 위해서 에너지를 비축하는 날이고 근력 운동도 되도록이면 하지 않고 그냥 코어 운동 정하고 싶다면 플랭크 정도만 실시해 주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금요일은요 8km를 가볍게 몸만 풀어줍니다. 아까 얘기 드렸던 화요일 조깅처럼 페이스는요 5분 30초에서 6분 정도로 뛰어줍니다. 다음 토요일이 가장 중요한 훈련입니다. 25km LSD를 실시합니다. 이때 35km보다 25km를 추천드리는 이유는요. 25km는 30이 넘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체력적으로 관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페이스는요. 중요한 거 5분에서 5분 10초로 고정하고 강도를 높게 가져갑니다. 아마 뛰다 보면은 몸이 풀려서 4분 30초대로 뛰고 싶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때 참으셔야 되고요. 속도를 올리지 않고 대회 페이스보다 살짝 느린 강도로 최대한 LSD를 해줍니다. 물론 이게 페이스가 빠르기 때문에 슬로우에 가깝진 않지만 그래도 최대한 장거리 롱런을 실시해 줍니다. 이게 되어야 30km 이상의 페이스에도 적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요일은요 5km 회복 조깅만 가볍게 뛰어줍니다. 어제 뛴 피로를 풀어주는 것에 가깝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주간 마일리지가 딱 60km가 나옵니다. 한 달 뛰셨던 거리보다는 살짝 적지만 충분히 많은 양에 가깝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목표한 기록을 내려면 주간 80에서 100 정도는 뛰어야 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당장 80밖에 안 뛰셨기 때문에 주간 거리 60도 정말 드라마틱하게 늘어나는 것입니다. 욕심 부리지 않고 지금 마일리지를 적당히 늘려가면서 다시 뛰는 감각을 되살려주는 게 중요합니다. 이 스케줄을 이번 주에 한번 소화를 해보시고 무릎이나 발목이나 이런 상태가 괜찮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 주에는 딱 한 번 30km를 제가 얘기 드린 페이스, 대회 페이스보다 한 10초에서 20초 느리게 한번 뛰어보시길 저는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내 몸을 테스트해 가는 과정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저는 목표를 수정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이번 동아 마라톤에서는 그 목표보다 조금 더 느린 완전 내가 컨트롤 가능한 완주 목표로 가져가시길 추천드립니다. 3시간 30분 정도로 목표를 낮추는 게 오히려 충분히 가능하고 다음이 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 현재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도 마라토너에게 중요한 덕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목표를 낮추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긴장도 풀리고 오히려 레이스 운영이 더 잘 될 수 있습니다. 1월 훈련을 망쳐서 속상하고 조급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사람이니까 훈련을 제대로 못한 날은 뭔가 불안감이 커지는 날들도 되게 많습니다. 하지만 마라톤이라는 이 긴 훈련을 가져가는 데 있어서 이번 대회가 끝은 아닙니다. 춘천 마라톤도 있고 가을 마라톤도 있고 이제 막 시즌이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내년에 서울 마라톤도 길게 바라본다면 있습니다.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객기를 부리다가 앞으로 다가오는 봄 시즌에 많은 대회들 망치는 것보다는 재활하느라 한 해를 그냥 보내는 것보다는 지금 조금 목표를 수정한 다음에 내가 달성할 수 있는 기준을 통해서 나아가시길 저는 추천드립니다. 이번 대회는 욕심을 내려놓는 훈련을 가져가시고요. 기록보다 완주보다 내 몸의 안전을 부상당하지 않는 것을 챙기는 게 진짜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서울 마라톤 광화문 광장에서 더 다리가 건강한 상태에서 만나길 바라며 비록 기록은 조금 늦더라도 환하게 웃으면서 완주 메달을
걸으시길 저는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운동화 끄는 조이대 마음까지 너무 강하게 조이지 마시고 충분히 대회를 잘 준비하시길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러너 인바였고요. 제가 다음에 또 재밌는 내용, 좋은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